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좀 질문들 좀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도 있고,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해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대부분 다 구직급여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사실상 구직급여고, 구직급여가 사실상 실업급여다 이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라고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근로자라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일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면은 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계속 일을 하다가 65세가 되셨을 때 그럴 때는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기 전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근무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지나버리면 65세가 된다. 이러면 미리미리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도 하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도 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3개월 이상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과 근무하는 시간 이런 것들로 가입 예외가 있다라는 부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 점 많이 알고 계시긴 할 겁니다. 하루 이틀 근무하고 그만두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안 주겠죠. 그래서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둔 날 기준으로 해서 18개월 이전을 봅니다. 한 1년 반이죠. 그 기간 중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 뭐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출근하는 날 말고도 몇 가지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5일 동안 근무한 이 5일의 출근일 외에도 하루가 유급 휴일로 보장이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면은 거기에 하루를 더 더해가지고 총 6일이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5일 근무하면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된다. 그럼 180일이 되려면 30주가 돼야겠죠.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은 대략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7개월 정도 근무했다면은 피보험 단위 기간의 요건을 충족을 하시는 거죠. 달력 보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024년 달력인데요. 제가 미리 색깔을 좀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날들이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은 보통 주휴일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도 이렇게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현충일, 공휴일도 제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들어가겠죠. 근데 유의할 점이 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현충일과 같은 공휴일이 연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 유급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반면 주휴일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미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포함을 시키면 되겠고요.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리 보시면 되고 공휴일이 꽤 많습니다. 설날, 추석, 신정, 3.1절, 광복절 이런 날들 다 합치면은 1년에 한 18일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요 날을 피보험 단위 기간에 넣느냐 마느냐는 일하고 계시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경우들 한번 짚어볼게요. 휴가나 휴직 이런 경우들인데요. 개인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을 했다. 임금이 삭감이 안 되죠.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포함을 합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총 9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 제외하고요. 그런 경우는 법에서 60일은 유급으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고요. 나머지 3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지를 않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일이 유급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 1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 이 업무상 재해로 만약에 쉬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사용자가 임금을 주진 않죠.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임금은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도 업무상 재해로 휴업을 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넣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기간,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이 부당해고로 인정이 돼서 복직이 되시면 임금 대신 임금 상당액이라는 걸 받습니다. 해고 기간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유급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역시 피보험 단위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무한 날 넣고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다 넣고요. 그 외에 휴직이나 부당해고 기간은 제외한다. 일단 대표적인 사례들 다 아마 여기에 다 해당을 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시고 내가 좀 더 근무를 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죠.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는지에 관련해가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 보시고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